어려운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동생은 너무 어리고 예. 또 형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철. 근데 김정철을 또 어떻게 뭐 중용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또 이제 무슨 내부 분란이 발생하잖아요. 뭐 저 형제끼리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김정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뭐 무슨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무슨 에릭 크립톤 김정은이 그랬죠, 김정은. 김정은이 아마 무슨 에릭 크립톤 공연에 나타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정남이 있고 김정철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둘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물들은 다 격가지로 이렇게 그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간부들이 어떤 고위직에 임명이 됐다. 이것은 뭐 김정은이가 임명했다기보다도 그 오늘날의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 권력 그룹, 다시 말해서 장성택까지도 처용할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진 이런 그룹에 의한 인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그 단독 기사도 냈지만은 그 러시아 주재 그 대사관 북한 대사관 당비서가 이용남이라고 있습니다. 이용남. 예, 이분이 그 과거 그 당조직 지도부 리재강 제1부부장의 그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소환이 됐고, 그리고 당조직 지도부 이번에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의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이 당조직 지도부의 인맥으로 권력 그룹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 사람들로 또 교체가 되게 되면 봐라 김정은이가 다 자기 측근들로 또 새롭게 정권이 젊어졌다 이렇게 또 언론들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그건 김정은이가 인사했다기보다도 이 당조직 지도부 당 조직 지도부가 이제 권력의 제일 코어 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로 이제 정권 구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투표하러 갈 때 수행한 사람들이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김경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부부장, 그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당조직 지도부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대체 권력이었기 때문에 또 모든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은 명예직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언론들이 그걸 보고 아 2위다 3위다 이렇게 괜히 조물쳤는데 실례로 이 김정일 죽었을 때 그 운구차 행렬에 지금 7명 섰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러면 그 해외 언론이나 학자들이 2인자, 3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없어졌냐? 그들을 제낄 만한 그런 실권 그룹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당조직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와 많이 동행하는 그 횟수 중에 당조직 지도부 부부장들이 조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의 그 핵심 권력, 굳이 권력 소유를 매긴다면 김경옥 제1부부장, 그리고 조현준이나 황병서, 그리고 그 뒤로, 김원홍이라든가, 이런 국가보위부, 이런 사람들로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조직 지도부의 제일 보스가 되는 건가요? 1부부장이 있고 부부장이 있어서 좀 헷갈리던데, 저는. 조직 지도부 안에 1부부장이. 부장은 없습니까? 부장은? 과거에 당 조직 지도부 부장 겸 비서가 김정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30년 넘게 이 당 조직 비서로 있으면서 실제적인 당 조직 지도부 유일 지도 체제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당 총비서 권력을 상징화시켜 버리고 실권을 모두 이 당 조직 지도부에 모아두었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령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투권층도 같이 세습이 돼요. 근데 이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지금은 이 인맥 파워가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러싸인 수령 연기자일 뿐입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이제부터라도 김정은이 1인 지도 체제 강화됐다. 누가 인사 이걸 보고 김정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를 과감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의전 서열이 있고, 뭐 직책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 대통령서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의전 서열이 꼭 권력 서열에. 집권 세력은 또 따로.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 체제에서도 이제 어떻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권 행사하느냐, 그거는 이제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가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조직 지도부, 김경옥이라든가 뭐 황병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김원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을 주다 보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기보다 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북한 체제가 3대 세습 체제고 유일 영도 체제. 또 이번에 이제 장성태가 말하자면 저렇게 처형당한 것이 말하자면 과잉 실권을 행사하다가 다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비교적 북한 과거의 연령 지도층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제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중반 정도로 이런 그 신진 이제 관료들, 당뇨들이 자기가 김정은이를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줘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은 자칫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 감독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조직 지도부에 예를 들어서 황병서라든가 그쪽 전에 김경옥이라든가 이런 전에는 조직부장이 김정일이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직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보위부 여기도 전에는 김정일이가 직접 했어요. 부부장만 줬지 부장은 안 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김원호이 줬거든요. 이런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여러 가지 미숙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세 부장을 안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한테 어떤 그 파워와 권력의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관 간에 서로 견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럼 당 조직 지도부 거기가 이제 실권 그룹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한 실권으로 떠오르고 거기하고 그 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최영애 총정치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최영애 총정치국장 이 군이라는 것은요 당에 철저히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애가 지금 서열 2위로 계속 나서고 있지만은 당 조직 지도부의 황병서 군 담당 부부장보다 밑에 놓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당 조직 지도부 과장 앞에 불려가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도 머리 숙이고 비판받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주종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 군 소장급 이상은 다 당 조직 지도부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 조직 지도부 검열과에서 언제든지 군을 검열할 수 있고 더구나 북한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위원 제도와 그리고 행정, 이 군단장 이런 서로 감시 견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정치국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 지도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군을 그것도 독자적인, 독립적인 부서로 보고 군이 수장이 2인자다, 3인자다 이렇게 점치는 것은 외부적인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만 보려고 하고 그 내부적인 실권이 실제적인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근데 관심이 그런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그 김정철, 김정남 얘기도 했지만 또 이제 막 김여정이 막 나오니까 야 그럼 리설주하고 뭐가 갈등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다른 누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설송. 김설송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혀 뭐 리설주나 김설송이나 이쪽은 아까 얘기하신 김정철, 김정남처럼 약간 좀 사이드로 좀 밀려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 조직 지도부가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보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성택도 계속적으로 당 조직 지도부가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김설성이나 뭐 김정철 이런 사람들도 철저히 당 조직 지도부가 견제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김설성과 뭐 리설주와의 또 아니 김여정과 리설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것은 그 안에서 흥미거리인가요, 저희들? 그냥 외부 시각에서 본 그냥 옥죽일 뿐이고
그 안에서는 이런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소요를 정확하게 이게 넣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은 김정일 있을 때는 선군 사상 해가지고 당보다는 군을 우위로 대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체제도 오면서 이거 군 이걸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군 강력한 통제를 당 행정부에서 한 겁니다. 말하자면 장성택이가. 네.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성택이가 가지고 있던 행정부가 이제 사실 유명무실화 되고 지금은 이제 조직 지도부로 다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판단이 맞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와대가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북한은 조정하는지는 지금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말하자면 이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와대가 하는 거죠. 하는데 북한에는 그런 비서실은 영향력이 없고 당에서 이제 모든 지금 특히 김정은이는 당이 모든 실권을 하고 군은 당의 지휘를 받도록 해놨어요. 김정은이는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누가 하느냐? 조직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조직 지도부 안에 군과 각종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용해도 사실상의 권력이지만 당 조직 지도부에 보이지 않는 조정 통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권력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고 이제 이설주라든가 김설송이는 말하자면 곁가지거든요. 이거 뭐 클 때부터 사실은 본처죠. 예, 고영이 예, 적인데 아니 김영숙이 그렇죠. 딸이지 않습니까? 예. 김영숙이 딸인데 이 곁가지라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별 정치적인 의미가 없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무슨 큰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복 누이지만 별로 이번에도 별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김여경이 더 어린 이런 사람을 갖다 대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리설주는 이 자유국가에서가 뭐 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다 해갖고 많은 영향력 또 이 관측을 하지만은 혹시 뭐 외척 무슨 세력 같은 거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리설주의 신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인들이 뭐 대몇씩 되고 네.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리설주의 앞으로의 진로 이런 거를 매치시키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식 해석이다. 이제 조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네. 조선중앙TV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과 함께했다. 그러면서 호명을 아까 최용해, 그다음에 김경옥, 황병서 이렇게 좀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인자를 채용인 것처럼 됐지만 바로 뒤에 조직 일부부장, 예. 조직 부부장 이렇게 호명을 한 걸 보면 그렇죠. 거의 같은 대등한 서열. 아주 엄청난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대단한 기회를 일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준 거죠. 예.